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과학 대단원 첫 번째, 물질의 규칙성 중 중단원 두 번째, 자연의 구성 물질을 담당하게 된 1학년 7반 담임선생님 정용훈입니다. 예정되었던 개학이 5월 27일에서 6월 3일로 밀리면서 시험 전주 시험 범위에 대한 정리를 하려던 수업 내용이 변동되었습니다. 시험 전 2시간의 여유가 남았기 때문에 1시간은 생명체육 구성물질 핵산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생명체육 구성물질과 관련하여 문항을 풀 때 핵산 부분이 함께 출제된 문제로 인해 배우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오늘 하는 내용이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같이 알아두면 시험 대비 더 많은 문항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 내용입니다. 핵산이란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핵산이란 생명체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단백질의 합성에 관여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물질로 세포 액석에서 산성을 띠고 있다는 것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산은 어떤 애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냐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기본체가, 다시 한번 쓸게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가 합쳐져서 핵산이 만들어지고요. 긴 사슬로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핵산의 종류에는 DNA랑 RNA가 있습니다. DNA와 RNA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핵산의 기본 단위체가 되는 뉴클레오타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떤 애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냐면 인산과 당 그리고 염기라는 애들이 한 개씩, 즉 1대 1대 1로 구성된 단위체,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산의 종류에 따라서는 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뉴클레오타이드가 인산, 당, 염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산과 당은 아마 거의 대부분이 고정이 되어 있고요. 염기에 따라서 핵산의 종류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DNA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의 종류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RNA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도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까지는 똑같지만 DNA는 타이민이라는 알파벳으로는 T라고 쓸 수 있는 염기가 추가로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RNA 같은 경우는 유라실이라고 해서 알파벳으로 U라고 쓰는 다른 염기가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D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까지 똑같고 티민이라는 염기가 하나 더 추가된 거고, RNA 같은 경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까지 DNA와 똑같고 유라실이라는 다른 염기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그래서 핵산 살펴보면 핵산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로 있는 당과 다른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는 인산 부분이, 즉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좀 그림을 다시 표현해 볼게요. 당, 인산, 염기, 얘들이 하나 있으면 그 뉴클레오타이드잖아요. 뉴클레오타이드끼리 이제 결합해서 핵산을 만들 때는 당, 인산, 염기,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위쪽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랑 아래쪽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당, 인산 이렇게 서로 결합을 해서 골격을 만든다는 것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당과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인산이 결합하면서 긴 사슬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당인산 골격 형성이라고 한다는 것. 즉, 인산과 당은 주로 골격을 형성하고 염기가 안에서 배열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핵산의 종류를 만들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핵산의 구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산의 구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NA 같은 경우 먼저 두 가닥의 뉴클레 첫 번째 특징, 두 가닥의 뉴클레오타이드 사슬이 서로 마주보면서 회전하는 우리 많이 들었을 텐데 DNA는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위에 그림에서 이중 나선 구조 이렇게 생긴 것을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한다. 그리고 이 밴드 부분 있죠, 여러분. 밴드를 골격이라고 해요. 골격은 방금 뭐랑 뭐 합쳐서 만들어진다고 했어? 당이랑 인산이 지워졌네요. 당이랑 인산이 합쳐져서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RNA는 이에 반면에 한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 두 번째, DNA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인산당이 골격을 이루고 안쪽에는 마주보고 있는 인산과 당이 결합을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안쪽에는 뭐가 결합할 수 있을까? 그렇지, 염기끼리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반면에 RNA는 이중나선 구조도 가능하지만 하나의 가닥으로 존재한다는 것. 이거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이중나선 구조 가능합니다. 간혹 문제에서 RNA는 이중나선 구조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물어보는 문항이 있는데 그건 틀린 보기가 되겠죠. 이중나선 구조가 가능하지만 하나로 존재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왜 하나로 존재하는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복사 또는 전사 과정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한 가닥으로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NA도 이중 나선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깥쪽에 당인산 골격을 이루고 안쪽에는 염기끼리 결합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DNA에서 세 번째 특징, 이 염기끼리 결합하는 결합을 상부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부 결합 여러분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돼. 반드시 선생님 시험에 냅니다. 아데닌은 타이민이랑 사이토신은 구아닌이랑 결합을 한다. 알파벳을 정리하면 아데닌은 티민, A는 T랑 사이토신은 구아닌, C는 G랑 이렇게 결합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고요. RNA 같은 경우도 염기끼리 결합하는 상보 결합이 가능합니다. 근데 DNA는 아데닌과 티민이 결합을 했었잖아. 근데 RNA는 티민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데닌은 누구랑 결합을 할까? 아까 다른 염기였던 유라실과 결합을 한다는 것. 사이토신은 구아닌과 결합한다는 것.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RNA는 아데닌과 유라실, 사이토신과 구아닌 이렇게 결합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넘어가서 정리해보면 즉 DNA에서 한 가닥의 DNA 염기 서열에 따라서 마주보는 DNA 염기 서열이 결정이 될 수 있겠죠. 어떻게? 예를 들어서 DNA가 염기 서열이 A, T, C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나머지 하나의 염기 서열은 A는 T랑 결합하니까 T, T는 A랑 결합하니까 A, C는 G랑 결합하니까 아데닌 G, 구아닌 G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염기 서열이 결정이 되고 생명체는 DNA 염기 서열을 통해서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는 것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DNA, RNA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텐데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NA가 한 줄로 존재한다고 했었잖아요. 한 줄로 존재하면서 이 RNA는 좀 이따 밑에 살펴보겠지만 어떤 역할이 있냐면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어떻게 전달해주냐면 이렇게 그림과 같이 이렇게 한 줄이 다른 DNA에 나온 다른 한 줄과 결합해서 이렇게 유전 정보를 넘겨주는 과정을 전사라고 하는데요. 전사는 복사랑 똑같은 말이야. 어떻게 전사가 되냐면 RNA가 이렇게 한 줄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염기 서열이 배열되어 있으면 이게 방금 아까 RNA에서 아데닌은 누구랑 결합한다 했어? 유라실과. 사이토신은 구아닌과 결합을 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상보 결합을 통해서
DNA에게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 유전 정보가 전달된 것을 이제 DNA가 이중 나선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나머지 하나의 염기 서열 한 줄을 또 하나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를 만들어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게 된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좀 설명을 했는데 자세하게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염기 서열을 예측하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올 겁니다. 즉 이렇게 RNA 한 줄을 주고 나머지 지금 빨강색으로 밑줄 친 한 줄을 예측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예측하면 되겠어? RNA에서 아데닌과 결합하는 부분은 티민, A는 T랑 결합을 하니까 그 다음에 구아닌은 사이토신, 유라실은 아데닌, 근데 아데닌이 유라실로 이렇게 전사가 되지 않고 티민으로 전사되는 이유는 DNA는 유라실이 없기 때문이 되겠죠. 그래서 A는 T로 전사된다. DNA로는 T로 전사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뭐 나머지 다 알 거니까 주요 부분만 보면 구아닌은 사이토신, 그 다음에 유라실은 아데닌으로, 아데닌은 티민으로 이렇게 뭐 전사된다는 거 쭉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RNA 한 줄을 줘볼 테니까 DNA 어떻게 전사되는지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여기 옆으로 쓸게. AU, CG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아데닌은 티민으로, 그리고 유라실은 아데닌으로, 사이토신은 구아닌은 사이토신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DNA 부분으로 전사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도 한번 더 살펴볼 예정이니 여러분들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은 없고 맨 마지막에 선생님 기말고사 정리할 때 한번 더 정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 일단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DNA와 RNA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DNA랑 RNA는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구성이 됐었어? 당, 인산, 염기가 1대 1대 1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때 DNA와 RNA를 구성하고 있는 당의 종류가 조금 다른데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NA를 구성하고 있는 당은 디옥시리보스라고 해서 여러분들 구조는 아래와 같이 생겼고요. RNA를 구성하고 있는 당은 리보스라고 합니다. 리보스. 선생님, 디옥시리보스랑 리보스 구조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좀 눈치 빠른 친구들은 선생님이 빨강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디옥시리보스는 2번 탄소 부분에 H만 결합해 있는 반면 RNA 같은 경우 2번 탄소에 OH가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옥시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D는 우리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다라는 뜻이고 옥시는 산소거든요. 즉 산소가 하나 없다. 2번 탄소에 산소가 하나 없기 때문에 리보스에서 디옥시리보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즉 리보스에서 산소가 한 개 없다라고 해서 디옥시리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염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NA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는 아까 배웠네. 아데닌, 구아닌, G, 그리고 사이토신까지는 DNA랑 RNA가 똑같고 나머지 하나가 뭐가 있었지? 그렇지, 타이민 또는 티민이라고 해도 됩니다. 타이민이 있었죠. RNA 같은 경우도 아데닌, 그리고 구아닌, 사이토신까지는 똑같고 뭐가 하나 더 있었지? 그렇지, 잘하네. 유라실이 있었습니다. DNA 같은 경우는 이중나선 구조를 이룰 수 있었죠. 이중나선 구조를 누가 이뤘어? 당과 인산이 이중나선 구조 골격을 형성했고 그 안에서는 아데닌과 티민이
사이토신과 구안인이 상부 그래프를 통해서 유전 정보를 잘못 설명했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까지 있다는 것. 기능까지 한 번에 같이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기능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RNA 같은 경우는 두 가닥 이중 나선 구조 가능은 해, 불가능해? 이중 나선 구조 가능은 하죠. 가능하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한 가닥의 단일 가닥으로 존재하는 것. 그리고 이 한 가닥으로 존재하면서 DNA에게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단백질의 합성에 관여하기도 한다는 것. 즉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DNA는 유전 정보 저장, RNA 유전 정보 전달과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는 것. 그래서 핵산의 기능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기본 문제 풀고 모의고사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산 같은 경우는 유전 정보를 DNA가 있으니까 저장하기도 하고 RNA에서 전달도 하기도 하고 단백질 합성에도 관여한다는 것. 이 세 가지의 특징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의하고 연습하기를 통해서 DNA 특징 몇 가지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첫 번째, DNA를 구성하는 단위체는 몇 종류인가? 몇 종류일까? DNA 같은 경우는 인산당은 똑같고 염기 종류가 몇 종류가 있어요? 염기가 4종류 있기 때문에 DNA 종류는 4종류가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는 4종류가 가능하겠죠. 그 4종류들이 여러 가지 염기 배열 순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결합을 해서 다양한 DNA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마다 지문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 다른 겁니다. 두 번째, DNA에서 두 개의 단위체는 서로 어떻게 규칙적으로 이루어져 있나?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지. 이중 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세 번째, 염기 순서가 다른 DNA는 서로 다른 DNA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염기 순서에 따라서 염기 순서가 다르면 그에 따른 상보 결합이 달라지겠죠. 상보 결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DNA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종, 그리고 생김새, 지문 다 다른 이유가 이 염기의 상보 결합 배열 순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생명체에 있는 다양한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DNA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어떻게 방금 살펴봤던 거랑 똑같이 염기 순서에 따라서 다양한 상보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기본 체크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산에는 DNA와 RNA가 있다. 그쵸? DNA, RNA 두 종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며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하고 있다. 맞죠? 세 번째, DNA는 염기 종류에 따라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해서 총 4종류로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할 수 있었죠. 네 번째, 생명체는 DNA 염기 서열을 통해서 유전 정보를 DNA는 저장, RNA는 유전 정보 전달과 단백질 합성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RNA는 한 가닥의 뉴클레오타이드 사슬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한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가닥도 가능하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방금 배웠던 문항, 모의고사 세 문항 복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핵산의 구조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 핵산은 이중 나선 구조로 지금 이루어져 있네. 이중 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DNA 알 수 있고요. 니은, 기억은 구안인, 니은은 아데닌이다. 기억 같은 경우는 티민과 결합하고 있으니까 티민과 결합하는 건 아데닌이고 사이토신과 결합할 수 있는 니은은 구안인이 되겠죠. 틀렸습니다. 반대로 썼습니다. 가의 배열 순서와 조합에 따라서 염기의 배열 순서와 조합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른 생김새를 가질 수 있고 지문도 다를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 6월 환경평가 문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DNA 모형을 관찰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DNA는 이중나선 구조이다. 맞죠? 관찰되는 염기, DNA 종류 염기 몇 종류 했어? 네 종류. 만약에 내가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 그림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완전 검은색끼리 있는 염기 종류 한 종류, 그리고 약간 옅은 색인 회색의 종류 두 종류, 그리고 정말 얕은 색인 네모로 그린 세 종류짜리 세 번째 염기, 마지막으로 동그라미랑 세모랑 네모를 안 친 나머지 염기 네 번째 해서 네 개의 종류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디귿, 염기는 서로 짝이 되어서 결합을 한다. 이걸 무슨 결합? 상부 결합이라는 것 알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3번. 마지막 2018년 9월 평가문항 8번입니다.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 가지 물질을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가에 들어갈 말은 탄수화물만 나왔어요. 탄수화물만 나오면은 단위체가 결합하여 형성되는가 해당됩니까?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은 모두 다 단위체가 결합을 해서 합쳐지죠. 핵산은 어떤 단위체가? 오늘 배웠던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그 단위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고, 단백질은 그렇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합쳐져서 만들어졌었고, 탄수화물은 포도당이라는 단위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에 들어갈 말은 단위체가 결합하여 형성되었는가라고 하면 틀리죠. 그렇게 되면 탄수화물, 핵산, 단백질이 다 이해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가는 아닙니다. 가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생각해 보는 것도 여러분 문항을 응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포도당의 단위체를 갖는가라는 것들 되겠죠. 효소의 주성분인가? 효소의 주성분은 얘에 들어가는 거는 효소 우리 단백질이라는 거 배웠어요. 이런 문항들이 핵산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여러분들 문항을 단백질과 아미노산, 탄수화물을 복습하는 좋은 문항이 되겠죠. 색산 기억하고 있으면 중간고사에도 도움이 되고 기말고사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나머지 B는 A에 단백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B는 여러분들 핵산이기 때문에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의 단위체로 구성되어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핵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고 여러분 이 부분 기억하고 있다면 중간고사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되고 기말고사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이제 정말로 6월 3일날 찐 계약해서 얼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남은 시간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